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합의 파기죠. 합의 파기다. 네, 합의 파기고 뭐 명백하게 선언을 했던 거고 이 문제로 굉장히 진통이 깊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미 후반기엔 국민의힘이 한다라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네. 뭐 명백히 합의 파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예상해도 돼요? 네. 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법사위원장 밀어붙이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막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무제한 거부권으로 맞선다. 그래서 아이템이 폭발한다. 저희는 먹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네.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좋아 거부권 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금요일 코너. 여의도 정말이야.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신문 손지윤 기자, 김수미 시사평론가 피처링. 오늘 주제를 봐서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안철수 다 나오는데? 네, 김수미 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 김수미 평론가 지금 네. 목을 좀 풀고 계시고 오늘 네 사람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다 나오잖아 보니까. 네. 우리 손지윤 기자. 네. 지난주 안 나왔다고 전화 많이 받았다며? 제가 지난주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어. 있어가지고 하루 안 나왔더니 어. 여야 막 화냈어 우리 정 PD가 안 네, 나온다고. 현 정부, 새 정부 인사들한테 연락을 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얘기는 저 여야 새 정부 인사들이 이거를 우리 거 프로를 듣고 계시다. 뭐 이런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아, 야 잘해야 됩니다. 예, 고관대작에 약하기 때문에 예? 고관대작이 고관대작. 들으시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요거. 아, 사실 요게 원래 준비할 때는 없었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들어왔어.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에 통화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요 법사위원장 요거를 민주당이 원래 다시 우리가 가질 건데 요 얘기를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지난 7월에 당시 국민의 원내대표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 요거부터 좀 들어보고 갈게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자, 일단 손 기자.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여야에 있었던 이 다툼들 요거 좀 정리부터 좀 해보죠. 네, 일단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 자, 이제 모든 상임위에서 어떤 법을 만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법들을 만들면 그랬을 때 이 법이 혹시 다른 법에 뭐 저촉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다른 법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요구를 법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가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요. 자, 법사위 고유법도 있죠. 검수완박법 같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법사위로 최종적으로 모여서 본회의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법사위원장이 이 심사를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국회법보다 좀 빠르게 아주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법안을 처리하느냐 지연시키느냐에 그 키를 준 곳이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우리는 상원 시스템이 아니지만 법사위가 이제 좀 상원 역할을 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역할을 좀 과도하게 쥐고 흔든다라고 해서 지난해에 한번 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하고 다수당. 네, 다수당의 이제 최고령 최다선 의원이 네.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이제 뭐 직권상정이든 뭐든 결정을 하면 법안에 이제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대비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왔는데 정부 여당의 독주를 야당에 견제할 수 있는 권한 하나 준다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 때 총선을 딱 치렀더니 의석 차이가 엄청나게 났죠. 180대 그러면서 100. 자 이제 그때 11대 7로 이제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배분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때 논리는 뭐예요? 일단 18개를 11대 7로 나누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사실상 또 이제 우리가 알짜 상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무위 기재위들이 있고 이 협상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안을 처리해 왔는데 자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게 됐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좀 다시 검토를 해보자.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보자. 속내는 법사위원장을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뜻을 내비친 거고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당신 이제 미래통합당이구나. 100석밖에 안 되지만 야당이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법사위원장 이제까지 야당 해왔으니까 우리 줘. 그런데 민주당이 아닌데 여당이 가지고 있어야 책임 입법을 할 수 있고 야당의 발목 잡기를 막을 수 있는 이렇게 주장해서 여당이 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야당한테 주기로 야당이 헷갈린다. 국민의힘을 주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바꿨어요.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합의 파기죠. 합의 파기다. 네, 합의 파기고 뭐 명백하게 선언을 했던 거고 이 문제로 굉장히 진통이 깊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미 후반기엔 국민의힘이 한다라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명백히 합의 파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충 최근의 흐름에 비춰보면 저쪽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합의 파기하지 않았냐? 여기서 얘기한 저쪽은 국민의힘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피장파장이다. 네, 저쪽에서 한번 썼으니까 우리도 한 장 쓰겠다. 여기서 파기하겠다 이런 건지. 근데 어쨌든 이번에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도 역시나 검수완박 후속 추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치를 하면서 명분이 중요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그때 법사위원장 할 때 얘기했었던 논리가 야 여당이 책임 입법을 해야지 야당이 법사위원 가지만 발목 잡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당시 야당이 있던 미래통합당의 견제 이거를 묵살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야당이 되니까 야당이 국정을 견제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논리가 바뀌는 거잖아 그때. 전 그게 논리가 일관성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했으니 이것도 뭐 그러면 우리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원구성 합의 때는 법사위를 넘겨주기로 하고 넘겨주는 대신에 법사위에서 이 심사기간 초과하는 경우에 본회의에 회부되는 기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되는 거예요. 요거 후속 법안은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는 이미 이 절차에 따라서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요걸 다시 되돌리는 거라서 조금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언론의 평가는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뭐 합의 파기도 합의 파기고 네.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가 한 지금 뭐 상임위 구성까지 얘기하는 거 월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뭐 언론의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역시 검수완박이고 그럼 검수완박을 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통과는 됐지만 부패 경제 범죄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쯤에는 폐지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거 마저 폐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실 강성 지지층은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를 했던 거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다 없애야 되는데 뭐 두 개를 남겨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흐름에 좀 이끌려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사실은 처음에 그냥 한번 상황 분위기 보려고 던져놓고서는 나중에 여론 너무 안 좋은데 하고 민주당 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에이 뭐 어차피 나온 얘기 그냥 끝까지 가자 하고 밀어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로 밀어붙이면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 민주당 180석이니까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법사위원장 이제 재일생 카드를 던져놓고 아니면 이제 다른 상임위원장의 재배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가 이 다음 원구성 협상까지 한 거 잘못이었다. 예, 그때 원내대표 지금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당시에도 이제 요걸 가지고 민주당 강성 그 내부 의원들의 반발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할 것 같아 그 답 예상 이거 맞춰야 돼 이거. 저는 법사위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올라올 거라는데 틀렸잖아요. 아 맞다. 예, 제가 맞았어요 그때. 제가 김은혜 의원이 될 거라고 했었죠. 자 이연패냐 이번에 1승 1패 균형을 맞출 수 있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끝까지 관철시킬 거로 봐요? 아니면 중간에 빠질 거로 봐요? 저는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지난해 했던 합의 지켜야 된다.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빠질 거다는 네. 예상이시고 김수민. 전 뭐 이거 어렵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손지은 기자가 예측한 반대로만 해도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네, 반대로 된다. 손지은 기자가 말한 것은 이제 합의가 된다. 합의가 지켜진다라는 거죠. 저는 안 지켜진다. 파기된다. 민주당에 밀어붙일 거다. 그렇습니다. 연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상해도 돼요? 네. 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법사위원장 밀어붙이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막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무제한 거부권으로 맞선다. 그래서 아이템이 폭발한다. 저희는 먹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네.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좋아 거부권 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다음 주제는 요겁니다. 유일무이하게 김수민 평론가만 이 성대모사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 보도는 앞서 김도훈 기자가 정리해줬으니까 우리 손지은 기자가 그 한 2, 3일 동안 있었던 보도하고 거기다 한동훈 후보의 반박 요거 좀 정리해보죠. 네, 지금 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이제 그 어떤 검증 기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딸의 이제 부모 찬스 의혹이다라는 기사를 쓴 이 한겨레 기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했어요? 네, 이제 4일자 일면에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 대학 진학용 스펙 이런 의혹을 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 미성년자인 딸이 어떤 기업에서 특혜를 받아서 뭐 노트북을 기부하는 이런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이 전체 기사의 이제 야마죠. 핵심인데 네. 이제 한동훈 후보자 핵심. 측은 야마는 부족조 용어. 핵심.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 측은 이 부분에서는 이건 기업 명의로 기부를 한 거고 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 아예 내용에도 없는 부제목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법적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본인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다르게 네, 썼다. 이제 후보자 측에서 해명을 했음에도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하나가 이 미성년자 딸에 대해서 이제 신상 털기가 이제 일부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뭐 얼굴 사진이 뭐 인터넷에 유포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건 상황입니다. 알겠어. 상 인천시장 뭐 서울시장 상 얘기도 있었죠. 네, 그건 이제 MBC 보도 최강욱 민주당 의원실과 이제 MBC의 보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수상했다는 그 동영상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박남춘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어떤 누락이 있었다는 거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이제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까지 있었던 상황이고 김수현 평론가도 요거 물어볼게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한테 이제 제기된 일종의 검증에 관련된 이제 보도들, 뭐 네. 한국신문도 그렇고 하는 보도들이 대부분 이제 큰 자녀의 입시에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보도들이잖아요. 그쪽으로 언론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보도에서 언론들이 말하고 싶었던 게 과연 뭔가, 요거랑 한동훈 후보자의 대응은 적절한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다 여쭤볼게요. 일단 뭐 입시 문제는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소재일 것이고 이번에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서 크게 또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 사실 뭐 3년 전인가요? 네, 조국 전 장관 때도 불거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조 전 장관 사례하고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는 있고 언론 입장에서도 그걸 한번 파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좀 그 현재 공방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이라든지 뭐 전자책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또 그걸 만드는 방식이 부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입시라든지 또 이런 스펙 관리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대중적인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제 무슨 문제인지 잡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상호 간의 어떤 반박이라든지 또 추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대응은 저는 그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권력을 잡는 사람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이런 거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예,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뭐 가족이라든지 쪽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권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언론사가 오보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존중돼야 된다.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자는 조금 빠르지 않는가. 조금 더 지켜보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즉각적으로 한 감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토론이나 논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고 나서 좀 안 된다 싶을 때 그때 법적으로 가는 것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논문 관련된 보도하고 내용은 뭐예요? 논문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대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자녀가 영어로 이제 여러 가지 썼던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티클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기재한 거를 마치 논문이라서 이거를 또 허위로 스펙에 기재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후보자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아니다. 아주 이제 그런 논문 수준의 글이 아니라 짧은 몇 장의 그 아티클들을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올려둔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성대모사 한번 하고 가죠. 네. 이거 왜냐면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 이건. 김수현 평론가 못하잖아. 네. 그 한동훈 후보자의 심정 이게 옳든 그러든 간에 한동훈 후보자의 심정은 이런 것이다. 이 보도로 저희 가족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똑같아요. 아닌가? 유일무이다. 유일무이. 유일무이라서 조금 그 호평을 받는 것뿐이지 여러 군데서 더 연습해라 이런 악플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주제는 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못 나오시겠네. 시간상. 한테 밀렸어요. 이재명 안철수 여기를 안철수 여기를 가야 된다. 저 얘기를 할 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분당 나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 인수위 해단식이 저녁에 있고요. 그 이전에 또 경기도 방문 일정이 있는데 거기서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밝힐 것으로 어제 예고가 됐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특히 이제 아, 안철수 상임위원장하고 사이는 제일 안 좋은 이준석 대표 반응.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 출연해서 상의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랑 상의할 사람이냐 알려줘도 나에게는 가장 나중에 알려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일단 이제 분당갑에 공천 신청한 박민식 특보 등 이제 3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관이랑 지도부가 논의를 해서 이번 주 내에 단수 공천이나 혹은 경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단수 공천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수현 평론가 네.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 출마하면 이제 다음 스텝 뭐가 될까요? 출마를 하면요. 네, 출마해서 근데 당선 네. 뭐 당선을 당선되면은 정계 은퇴지 뭐. 당선을 일단은 노릴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현재 뭐 입각이라든지 또 지방선거 출마 쪽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닌 거고 당권 도전일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4년 총선을 지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 간다는 기사 보고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안철수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된다고 그랬을 때 제일 관심은 뭐였는지 아세요? 다음 총선에 노원병 누가 나가지? 안철수 대 이준석 대 안철수 공천 전쟁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으로 빠지면 공천이 정리가 됐다. 노원병은 이제 이준석 대표 간다. 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얘기 해보겠습니다. 개항을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네, 일단 어제도요 민주당 소속 인천 지역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이재명 전 후보 출마해 달라 이런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결정만 하면 되고요. 출마할 것으로 지금 당내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 보도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갈린다면서 특히 측근 그룹들 뭐 친명 반명이 갈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친명 그룹 안에서도 뭐 친인의 생각 다르고 소위 말하는 경기도점 생각 다르고 이런다는데. 네, 대표적으로 친 이재명계 의원 중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조기 등판론은 옳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만간에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출마한다라고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합쳐서 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개항에 나가는 게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예. 왜 그런 거예요? 그 이번에
승부처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가? 차기 대선으로 가는 승부처를 굳이 앞당길 필요가 있는가라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성남에서 분당에서 재보선을 하는데 뒤통수가 간지러워서라도 개항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고문의 생각과는 별개로 그냥 조금 통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통념은 이런 통념이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항을 해 이재명 상임 고문이죠. 상임 고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개인적인 필요가 있나 이재명 상임 고문도 꼭 이번- 배지를 달아야 되는. 지금 이제 어제 성남시장 압수수색을 하면서 또 네.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서 또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씨가 이제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수사에 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네. 국회의원 현역 배지가 있는 게 낫다 이런 네, 거.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전 후보 측근들 의견 굉장히 갈립니다. 뭐하러 지방선거 나가고 개항을 사실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과 실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에 나가야 한다. 이제 이런 측근들 설득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 안윤상 씨 저가 성대모사 할 때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은 듀엣을 했는데 가사가 이거예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자, 다음 대선 두 사람 중 누가 유리할지 보면서 여자정말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